작년부터 이제 지주사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속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제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지주사가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저 PBR주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세울 수 있는 전략은 많이 떨어진 성장주를 사서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명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거의 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벌써 한 달 지났나요? 예. 일단 저희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부자TV와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일본을 온천을 다녀와요. 1년에 한 번씩이요? 1년에 대개 한 번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일본에 시코쿠에 조그마한 섬에 이제 그 마츠야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주 소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온천에 다녀왔고요. 온천에 다녀왔더니 그냥 이렇게 보니까 뭐 저 PBR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시장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일본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VOD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성장주 관련해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 일전에 쓴 책 그 성장주 패러다임 이제 쓰느라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출연을 못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또 이렇게 여러 방송에도 열심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주 패러다임 책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걸 담으셨었어요? 성장주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뭐 그다음에 성장주는 어떻게 투자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성장주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제가 생각하는 바를 쭉 썼습니다. 워낙 또 대표님 하면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성장주 네, 특히나 제가 또 좋아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구조적 성장주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워낙 좋아하는 바여서 네. 대표님과의 만남은 또 기대가 항상 되고 아, 오늘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구조적 성장주에 네.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루고 싶은데 네. 그 전에 앞서서 아까 대표께서 살짝 말씀하셨다시피 네. 최근에 저 PBR 때문에 시장이 한바탕 좀 예. 뒤집혔거든요. 예. 이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일본 갔다 왔더니 제가 이제 해외 여행 가고 이럴 땐 거의 주식을 안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그러니까 주식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이제 그 뭐 저 PBR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저 PBR 주식들을 사실상 많이 띄우면서 무슨 그동안 소외됐던 보험이라든가 무슨 뭐 유통, 뭐 유틸리티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주식 섹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오르도록 관여를 하는 게 사실 옳은가 사실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뭐 좋게 평가하고 알겠는데 사실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면 무슨 이렇게 상장회사에서 편법을 저지른다든가 뭐 이런 거를 막고 제도를 이렇게 잘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지 정부에서 나서서 저 PBR 주식을 사라 사실 이게 거의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부 역할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저 PBR 주식이 오르는 게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사실 또 기관들이 돈도 요즘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섹터의 주식을 사려고 하면 다른 섹터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PR 주식은 지금까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기관들도 사실 계속 외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AI, 바이오 이런 그 혁신산업 관련주들을 많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요. 기관 입장에서는 저 PBR을 사라고 하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거기 동참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관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스닥의 AI, 바이오, 뭐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들 이런 종목을 이제 그 무차별적으로 그냥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금융이나 뭐 홈 이런 저 PBR 주식을 사들이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급 대란이 초반에 좀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제 특히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코스닥의 그런 그 AI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이 저는 손해를 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코스닥은 하락하고 코스피는 상승하는 이제 흐름이 이렇게 나타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저 PBR 주식들은 개인은 보유하지 않았고 이제 또 기술주들을 위주로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사실 거기서 이렇게 개인들이 좀 손해를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지수는 오르는데 개인은 사실상 그 오른 거에 대한 체감을 못하는 그런 시장이 좀 형성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좀 부작용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이제 저 PBR 관련 PBR주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세울 수 있는 전략은 당연히 뭐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음 주에 그 밸류업 대책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표하면 관련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유망한 그 저 PBR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둘째로는 그 저 PBR 주식이 상승하면서 기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해서 지금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저가 이런 것들을 저가 매수를 하고 기다린다는 관점에서 지금 혁신산업 관련주를 매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 같으면 두 번째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 관련주는 어차피 제가 보기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셀 온 뉴스라는 그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발표를 계기로 혹시라도 또 저 PBR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점을 찍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기다리는 전략,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성장주를 사서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정책적인 발표가 있고 나서 초기 한 1, 2주 정도는 네. 그야말로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기술주, 성장주들을 예. 우르르 팔고 그 속히 말해 저 PBR 가치주들이 막 오르는 네. 상황이 나왔다가 네.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네. 약간 또 빠져있던 성장주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면서 키를 맞추는 듯한 느낌도 받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그 전에 저 PBR 주식이 바람이 불기 전에 주가는 회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많이 하락을 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장 사서 내일부터 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은 저가에 조금씩 매수를 하면 그게 나중에 가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럼 대표님께서는 현재 시장에서 특별히 뭐 저 PBR 주식을 뭐 사고 싶다거나 뭐 주목하고 계신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 PBR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지주사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사실 저 PBR이라는 관점보다도 저는 그러니까 그 저 PBR 주식이 이렇게 뜨기 전에 그 전부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지주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속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속세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너무너무 가혹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데 상속을 2번만 하면 모든 기업이 다 국가 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그 상속세를 주식을 받을 때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받았으면 자기가 그걸 경영할 때 그때는 세금을 안 내고 이제 그 주식을 언젠가 팔게 되면 그때 세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상속을 받는 순간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상속세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속 문제 때문에 지주사의 그 주가가 상승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고요. 대주주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지주사 주가가 바닥을 헤맨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윤 대통령님께서 상속세 완화를 하겠다고 이제 시사를 했고, 그래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폐기는 못하더라도 당연하죠. 완화 폐기하면 안 쪽으로. 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이슈화가 언젠가는 될 텐데 멀지 않은 시간에 이게 이슈화되면 지주사 주가는 상승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PBR을 떠나서 향후에 이제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지주사가 수혜주로 떠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정부 측에서는 바꿀 수밖에 없는 게 대주주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도 상속세가 이제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아파트는 많이 올라서 상속세를 개편하지 않으면 2030년에 서울 그 175만 가구가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의 80%가 상속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24년간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데 자산 가격은 그동안 급등하면서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세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뭐 부유층만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사실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 또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은 불가피하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주사는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이제 그 이분법적으로 대주주만 그 그 세제 혜택의 그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지주사가 또 오르고 그렇게 되면 또 주가가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혜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부자 감세 아니냐 그렇게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지주사들이 뭐 글로벌이랑 비교를 해봐도 네, 엄청 싸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뭐 평균 할인율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5, 60% 가까이 되는 네,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근데 대주주가 주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보면 지주사 같은 경우에 그 호재가 뭐냐면 상속이 끝났다. 이제 이게 호재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사의 그런 종목들이 막 삼성물산이라든지 네. 하나둘씩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주사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상속세가 완화된다라고 봤을 때 네. 그런 것들을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지주사는 누가 될까요? 지주사 전반이 다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딱 기업을 떠나서 그거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반적으로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뭔가 딱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좀 떠오르기로는 네. 삼성그룹사나 뭐 현대그룹사 쪽이 일단 대표적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삼성이나 현대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또 조금 그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따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네. 지주사들이요. 예. 근데 이게 지주사가 또 할인을 받고 있는 요인 중에 또 대표적으로 네. 그 자회사를 막 물적 분할시켜갖고 막 상장시켜서 예. 더블 카운팅 받고 예.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상속세 일단 그런 문제는 당연히 있지만 상속세 자체도 지주사의 그 주가 상승을 막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만 풀려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엄청 이것 때문에 막 2배, 3배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시장 수익률 이상은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